기준금리를 계속 올려갔을 경우에는 이 경제적 침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언젠가 내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또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 서울에 있는 집값이 굉장히 비싼데 언제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네. 집을 사고 돈을 빌리냐. 이 부동산 재테크는 네.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견디는 거다. 아. 작가님은 이제 아파트 투자로 돈을 많이 버셨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이제 부동산 하락장 시기에도 여전히 아파트 투자가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파트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금리잖아요. 고금리가 언제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갈 수도 없고요.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갔을 경우에는 이 경제적 침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언젠가 내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또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네. 짧게 시간을 놓고서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길게 보고서 한다 그러면 계속 지속도난 안전한 투자 자산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산다 그러면 언제든지 매력적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있는 이 주택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지방과 수도권 간의 편차가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만을 주안점을 두고 보시고 난다 그러면 부동산은 계속 투자 가치가 있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수요가 계속 좀 지속적으로 있을 곳에 좀 타임테이블을 좀 길게 보고 안전자산인 부동산을 투자하는 건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작가님 말씀 들으면 MZ세대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집값 아파트가 굉장히 비싼데 언제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고 돈을 불리냐 이렇게 불평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아드님과는 이런 얘기는 안 해보셨나요? 우리 아들도 계속 불만사항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꼰대 같은 얘기인데 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동산 재테크는 네.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견디는 거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타이밍만을 찾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서 모든 투자 관점을 그렇게 바라본다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건 너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높은 성역일 거다. 근데 너가 시간을 두고서 아빠처럼 10년 동안에 뭐 3억이든지 4억이든지 모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런 두려움을 갖다가 극복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돈 공부는 결국에는 일찍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알고서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돈인데 돈을 표현하는 말들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화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통화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차이가 있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차이의 개념들을 정확하게 모르더라고요, 대부분에. 예를 들면 돈은 엄밀하면 금이죠. 자체가 가치 있는 거예요. 돈을 보관하고 보관증을 가지고 유통되는 그게 이제 화폐라고 칭하고요. 국가의 신용을 믿고서 국가가 발행하는 대로 하는 걸 이제 통화. 이 통화의 시대에는 사실 돈의 개념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갖다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공부들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작가님은 그런 통화를 이해하는 돈 공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학습의 가장 기본은 문해력이잖아요. 문해력이 기반되지 않는 어떠한 공부도 저는 자기가 섭취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이신문을 읽고 자연의 법칙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문해력을 키웠던 걸 갖다가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장 꿀팁인데 저는 경제 글쓰기를 하라고 합니다. 이 경제 글쓰기를 하게 되면 돈 공부에 대한 것들이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케이스 저 돈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네. 종이신문을 읽고 경제 용어들이라는 걸 정리하고 우리 일상에 있는 법칙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고서 그걸 가지고서 경제 글쓰기를 해가지고 뭐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돈에 대해서 좀 물풀 수도 있는 정도까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돈 공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아들 세대에 초점을 맞추신 이런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아들이 네. 저처럼 경제 문맹으로 살다가 네네. 퇴직 이후에 아 이게 뭐지 뭐 25년 동안 일했는데 왜 나 살기 힘든가 이런 현타가 오지 않게 우리 아들이 좀 경제에 대한 것들을 네네.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누군가의 대상을 두고서 글을 쓰니까 네. 애가 공부가 더 잘 된 것 같아요. 네. 아들한테 고마워합니다. 너한테 이렇게 편지 쓰는 덕분에 내 돈 공부가 훨씬 더 깊어졌다. 뭐 아들이 이 책을 보고 또 궁금해하거나 그런 거 없나요? 제 책 내용 속에 이제 기생충의 그 반지하, 네, 그다음에 네. 지상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비유한 글이 있는데 자기한테 마음에 좀 와닿았나 봐요. 그 다음부터는 꼬박꼬박 잘 읽었다고 해요. 그래서 책의 말미에는 그 친구가 저한테 편지도 썼어요. 아버지의 등불로 세상을 사랑합니다. 어휴, 야, 굉장히 감동적이셨겠는데요? 네, 그래서 네. 이 친구가 글 쓰는 능력이 좀 있긴 있구나.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네. 아들하고 좀 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엄마를 주로 부르지 아버지를 부르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한 네. 경제 교육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언제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 얘기하면 대부분 다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태어나서 24개월, 아, 정말요? 네. 24개월이
그때 네. 딱 되고 나면 그 자아가 성립되면서 내거 소유에 대한 어떤 이런 소유욕이 욕심이 생기기 생길 때. 딱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경제 문제는 사실 소유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예를 든다 그러면 통에 장난감을 갖다가 뺏으려고 네. 내 거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럼 좀 이건 형아 거고 너가 이걸 갖다가 가지고 놀고 싶으면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형한테 얘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너가 이인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라. 정확하게 소유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되는 게 저는 경제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놓고서 부모가 자연스럽게 교육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네. 할 수 있을 나이가 됐을 때 네.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돈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는 방법이 좀 있으실까요? 돈에 대한 설명들을 좀 자세하게 해주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내가 벌고 있는 소득이 얼마인가 이것도 얘기해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지출을 얼마를 하고 있느냐. 아파트를 살려고 그러면 얼마만큼 돈을 모아야 된다. 이게 다 전 경제교육, 돈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너 알면 뭐해? 아, 그렇죠.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실질적인 금융지능이 우리나라가 낮은 이유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전체를 노출시키지 않고 얘기 안 해주기 때문에 벌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좋은 직업을 선택하는 공부,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이지 그 바탕에 흐르고 있는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을 키워주는 것들은 거의 부모들이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반대로 자녀 경제 교육을 시킬 때 네.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입으로 교육시키면 안 돼요. 입으로? 경제교육은 몸으로 시켜야 돼요. 부모가 먼저 경제 네네. 감각을 키워놓지 않으면 자녀는 절대로 경제교육을 들 수가 없어요. 아, 저는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현실 속에서의 아이들하고 소통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교육들을 해야지.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입으로 경제는 뭐고 이런 얘기들을 해주게 되더라고요. 본인이 경제 네. 공부를 해야 자식한테 경제 공부를 가르칠 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부모가 먼저인 것 같아요. 네, 부모가 먼저. 네. 자, 요즘 이게 돈 모으는 게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네. 돈 때문에 좌절감도 이제 많이 겪고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분들께 혹시 한 말씀 좀 해주시고 싶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벌써 54시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전에 젊은 시절에는 뭔가를 이루려고 그러면 막 거대한 것들이 필요할 거라는 막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거대 담론에 막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생각을 해요. 작은 것들 있잖아요. 네. 흔한 별로 별거 아닌 것들. 이 별거 아닌 것들을 갖다가 꾸준하게 반복하다 보면 별처럼 환하게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시기가 저는 지금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20살보다 50살인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제 70이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80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최고신데요. 그렇게 생각하고서 현재 주어져 있는 좌절감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간다 그러면 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좀 주셨는데요. 자, 지금까지 50억 부자 아빠 정선영 작가님을 모시고 현실적인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세미정의 부동산 클래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